금원턴이 내 방에서는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년 동안 500개서. 근데 이제 그만 넣어드세요. 아, 그만 줘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아무튼 정말 우리 감사합니다. 나눠 먹을게요. 우리 왜 별풍선 나눠 먹기로 했잖아요. 정산 진짜로 할 거거든. 정산 이번 주 오늘이에요. 오늘 정산 됐어요. 뭔 소리야? 오늘 환불했어요. 누가? 홀수 형이 어제 저번 주에. 환불을 왜 해? 저번 주에 환전해가지고. 오늘 환전 신청하면 다음 아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에 해서 목요일 오전 10시에 됩니다. 아 그럼 오늘 건 따로 해야 되겠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 셧다운제 얘기하니까 네네. 프로게이머가 게임하다가 스타투 셧다운이라서 뭐였지 막 던져가지고 게임 끝내버렸죠. 막 그 한방 러쉬 해가지고. 없어서 그냥 근데 채팅에 셧다운인데 그러면서 막 하면서 던져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됐지. 아니 대회 중에요? 대회 중에. 그게 얄짤 없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 대회가 이런 케이블 대회요? 아니요. 맥락 사건 몰라? 하여튼 그래서 맥락의 이 튼튼한 어깨를 모른단 말이야? 몰라요.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롤러가 때 얘기하면 될 것 네네. 같고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 저긴 안 되겠네. 터미네이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네. 10시 되면 어차피 다 셧다운이잖아. 딱 아이비 근데 이거 터미네이터가 끝나는 거지. 10시 다 되면. 터미네이터가 게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10시 넘는다고. 아니 어차피 온라인이 다 셧다운이니까. 예?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10시 넘으면 인터넷 못해요? 그만 지죠. 자 그만 짓고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몰라요. 자 필립스님의 사연입니다. 운전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홀스 저기 형님. 저 난독증 읽으라 그래요. 아 이거 너무 긴데? 나 아니고. 왜? 졸려. 아 졸린 거야? 그러니까 졸린 게 아니라 제가 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방송을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10시간 동안 말을 하고 방송 힘들지, 들어오면 힘들지. 이걸 읽으면 혀가 꼬여요. 진짜. 집중이 안 돼요. 네. 네 맞아요. 아 방송에서 밤새 방송했어요? 네. 근데 밤에 왔어요? 에헤이! 아침에 왔다가 밥 먹고 점심 와서 밥 먹고 쉬다가 저녁에 와서 밥 먹고 방송했어요. 와 여기 간장게장이야 네가? 뭐 밥도둑이야 이거 진짜. 아니 여기가 석인애가 간장게장 같은 새끼 진짜. 석인애가 식단이 깔끔해. 뭐요? 조절이 좋아 아주. 그렇습니다. 네. 뭐 진짜.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홀스 형님의 개인 방송을 할 때부터 꾸준히 시청해온 상당히 오래된 납개미 시청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현재 88년생인 저는 외국계 기업 기획팀에서 일하는 월급쟁이 직장인입니다. 와. 88. 아직 대학 수료를 못한 상태에서 휴학을 하고 일을 한 지 4년차가 됐습니다. 휴학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틈틈이 학점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 제겐 상당히 오래 연애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첫 연애였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첫사랑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은 지금 생각해보면 피식피식하게 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아무튼 2006년 겨울에 만나 지금까지 사귀고 있답니다. 6년을 넘게 사귀다 보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적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군대 2년을 가 있었던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자친구 캐나다 유학 1년 정도.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군 생활에 겹쳐서 실질적으로는 한 8개월에서 9개월 사이였고요. 아무튼 이런 시간 외에도 일 때문에 잠깐 서울로 가 있던 6개월. 연애한 기간 6년을 훌쩍 넘었지만 이리 빼고 저리 빼면 반타작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김동수 빼기 기능 있냐? 진짜 잘 논다. 네. 네. 이런저런 사정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많았지만 연애 생활은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헌데 이번에 다시 한번 사정상 창원으로 내려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역시 되게 멀죠 창원이면은. 이번 역시 짧으면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좀 넘게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리보다는 만나는데 확실히 제약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죠. 여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상당히 불편한 눈치입니다. 그렇지.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번 건을 얘기할 때 이야기한 것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다. 네. 멀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역시 앞서 상황처럼 그냥 흐르는 대로 보내는 게 맞을까요? 여자친구가 현재 졸업한 상태이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 좀 자유로운 상황이긴 한데 라디오스타 식구들의 생각을 여쭙고 싶네요. 네. 데려가. 그러니까 데려가는 게 어떻게 될지 좀 여쭙고 싶다고 하네요. 혼자 이런저런 고민 끝에 조심스레 동거에 대한 생각도 들곤 하는데 괜찮은 생각인지. 괜찮지. 그러니까 만약 괜찮은 방안이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언급해야 할지. 예를 들어 살자. 160kg의 돌직구를 꽂아 이렇게 살자라던가. 그리고 만약에 동거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면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어차피 잠깐 할 건데 괜한 걱정 끼쳐드리는 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기
저 힘내시라고 유체이탈 이거 영혼 싹 들어오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니요, 저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추신으로 인드란이 너무 팬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워스를 엄청 즐겨서 보이스형님 방송하게 되었고 낮게 팬이 되었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재밌게 봤던 건 주팬더님 방송이었어요. 오. 인생 주팬더 여행이 아닌 인드란님 방송이었습니다. 자기의 비난하는 그말 보지 마시고 저처럼 소리 잡음 없이 응원하는 팬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No. 네, 그리고 책임님들 하신 빅돌님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Oh.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힘 좀 나세요? 갑자기 약간 웃음 참지 마세요. 웃음 참지 마세요. 아니, 약간 뭉클해서 지금 가슴이 좀 안. 옛날 얘기 네, 좀 뭉클할 것까지 있어요? 무슨 또 이 감성 두들기까지는 아니잖아. 뭐야? 뭐야? 자, 그럼 일단 네. 꿀게님은 돌직구 동거해봐라 이거지. 동거 해봐라인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요번에 판 차 있잖아요. 들어와서 차 판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팔았는데 결국에 그 차가 진짜 애물단지였거든요. 딱 보고 내가 그 차를 너무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난 사랑해서 그 여자 그 차를 만났어.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막 이게 핸들 털리고 이러는 것도 조정해 주려고 네. 그 얼라이먼트 맞추려고 하면 또 맡겨야 돼 차를. 난 2일 3일 맡겼어. 찾아와서 돈 들었잖아요. 해서 떨어져 있었어. 못 하고. 근데 찾아왔는데 이번에 미션이 나갔네. 그래서 미션집에 맡겼어. 네. 미션을 맡기면 한 2주 걸려요. 2주 동안 떨어져 있었어.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져왔는데 미션이 그때 3번인가 연달아 나갔어요. 그래서 물론 AS를 받게 되는데 한 2달인가 차를 못 탔어요. 그것 때문에. 어차피 내가 차를 타는 건 아니고 집 앞에 세워놓고 막 보고 막 만지고 막 이러는 건데 2달 동안 내 눈앞에 없었단 말이야. 네네.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애정이 아무리 있어도 같이 있을 때는 좋은데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저는 이래서 풀기를 싫어요. 차랑 여자랑 비교한다면 네, 제가. 물건으로 생각해요. 여자를 항상. 그러니까 진짜 항상 그래, 항상. 근데 이게 좀 오래 만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좀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자를 차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를 여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차를 그만큼 좋아하는 거야. 네, 그냥 차를 여자. 되게 어떤 차에다가 감정을 실을 정도. 인생의 동반자 차에도 이름 있죠? 달아- 저도 근데 스포트 한잔 삼식이. 할 때 저도 이름 붙여주고 삼식이. 아끼고 그랬어요. 마음튼 그런 겁니다. 삼시가 병원 가자 그러고 수리스 센터 데리고 가고. 실제로 말하면서 아 정신 진짜 오락가락하구나.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결국은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쵸. 그래서 이게 동거를 추천한다. 지금 어느 정도도 그러니까 여자분도 그렇지만 남자분이 그런 일 생겼을 때 떨어져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자분이 이미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은 되게 많이 감수해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가 한계일지 모르지만 지금이 한계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결혼을 무작정 대놓고 하는 것보다 사실 사업도 그렇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살아봐야 이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 살아봐야만 아는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결혼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러면 살아보고 결혼을 하는 게요. 동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막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보이는 거야. 그럼 결혼 안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이 단점이 새로운 단점이 보였는데 그게 결혼을 했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단점이 보이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안 좋은 인식이었어요. 동거를 한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동거가 어떻게 보면 리허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안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리허설이라는 건 굉장히 표현이 애매한 게 리허설을 했으면 본방까지는 해야 돼요. 리허설만 하고 아니죠. 본방을 안 수정을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수정. 수정. 잘못된 점.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저도 되게 고루한가 봐요. 사고방식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게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그래요. 옳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안 되네. 틀렸다고 말을 해도 어떤 기준에서 틀렸다고 말을 할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내가 맞고 넌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되게 않은데 맞는 말이긴 해. 왜냐면 어쨌든 실제로 결혼 생활하고 똑같은 생활을 한 건데 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네.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것보다 동거하다 헤어진 게 훨씬 난 거지. 그렇죠. 이혼을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실공히 그냥 서류에 남는 중고 제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힘든 게
그럼 또 이런 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얘가 막 알고 봤더니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좋아했는데 실제로는 좀 약간 뭐 늘어놓고 좀 지저분한 스타일인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만약에 결혼이란 틀에 한번 들어와서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했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회적 그 틀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혼하기, 일종의. 뭐, 맞아, 이혼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떻게 조금 자기 마음을 그 맞출 수가 있잖아. 아 이거는 이거 갖고 이혼은 좀 그러니까 서로 계속 뭐 고쳐가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맞아요. 서로 타협점을 찾는데 좀 더 노력을 할 수가 있지만 동거라는 너무 프리한 그 네. 기준이 네네. 법이 아니고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 감정이 돼야 100% 감정으로서만 그걸 인내해야지. 감정을 넘어섰는데 법이 있으니까 참아야지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거든. 근데 이게 또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뭔가 반박 못하고 옳다는 건 아는데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떻게 딱 이제 큐를 눌렀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또 롤이야?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야. 그래. 근데 내가 이게 노말이야. 그럼 다치해. 근데 이게 또 랭겜이야. 아이고. 그러면 다치해가 좀 그렇잖아. F 떨어지니까. 어. 나는 약간 그런 틀이 아닌가. 진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냥 게임 해야겠다 우리는 게임. 끝나고 게임 할까? 그러니까 옳은 말인 건 아는데 또 그럼 일단 그렇다 말씀하셨고 동거 어때? 추천해요? 추천 안 해요? 우리가 2013년인가요? 그죠? 정확히 연도가 몇 년인가? 14년 맞습니다. 얼추 그 정도 데몰리션 맨이에요. 얼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1964년도에 잠드셨다고. 네? 진짜 맞아요? 2013년. 네, 2013년. 네. 맞아. 근데 속고만 살았나? 우리가 동거라는 게 왜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았냐면 결국에는 성관계예요. 결혼 그쵸. 혼전 그렇죠. 맞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거 까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굳이 하자면 네. 최근에 우리가 2013년이잖아 살면서 동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뭐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혼전 순결에 대해서 그렇죠. 문제 삼는 나부랭이들이 있나요? 그건 저는 나부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동거의 그 단점 중에 하나였던 그런 혼전 순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안 좋은 인식.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에 대한 문화에 대한 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는 그건 문화가 아니고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지. 저도 뭐 보수적인 사람이라 저도 그러길 원하지만 저 역시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가고 뭐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사촌 동생이 있어요. 이 비슷한 케이스예요. 사촌 동생이 내 학교 졸업하고 지방으로 대기업으로 발령이 났어요. 여자친구랑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근데 결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싸워요. 왜? 그냥 떨어져서 서로 싸우게 되지. 불안하고 떨어졌으면 싸우게 돼요. 얘가 지금 나를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에 그치.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항상 싸워요. 근데 둘이 만날 기간이 꽤 되고 결혼하길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을 막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서로 간의 조건이 맞는다면 동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절대 나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나쁜 건 아닌데 쿨게의 의견에 오랜만에 저는 지금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음. 같이 살아요. 사실 사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동거를 추천하고 싶긴 하네요. 제 일이 아니고. 요거는 근데 오래 사귀었고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의견은 일단은 다 일치가 됐으니까 이분이 어떻게 여자분한테 프로포즈를 할 거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여자분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걸 더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던지느냐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내가 내려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 난 너랑 더 이상 떨어지기 싫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해도 여자친구가 분명히 알아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 도직구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유하게 얘기를 해라. 여자친구한테 도망갈 구멍을 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건 좀 좋은 아. 그러니까 고백할 때 가끔 요새 카톡으로 고백하는 방법 이런 거 나오거든요. 내가 영어 문제 낼 테니까 한글로 번역해봐요. 4. 이어 귀. 눌러. 그래서 이렇게 뻑큐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재밌긴 한데 재밌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도망갈 구멍 없이 만들어 놓는다는 게 사람이 물론 사실 결정할 수 없을 때 남자가 딱 달려들긴 해.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어도 돼. 부담 안 주는 게 제일 이 사람이 결정하기에 긍정적인 결정 내리기에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할 때도 좀 부드럽게 그냥 나 같이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그게 정도. 막 궁지에 몰아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자분도.
근데 이게 그다음에 그러면 일단 뭐 두 분이 결론은 그쪽으로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으냐. 근데 저는 그게 있었는데 사귄 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모님도 서로 사귄다는 건 당연히 교제 오래 했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있을 수 있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무리 굳이 고지식한 세대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아, 부모님한테 이해를?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성 같은데. 이게 뭐 반달 사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꾸준히 사귀었고 서로 내 마음이 그냥 멀어지니까. 부모님한테는 유하게 그냥 나 그냥 오빠네 집 근처에서 살게. 그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그 근처 고시원 살면서 하게 그 정도만 하고 저도 내려가서.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정도만 해서. 그럼 엄마가 한 일주일 있다 내려올걸요? 아 그렇죠. 그것도. 내려와요. 엄마- 딸 같은 엄마는 내려와요. 무조건 내려와요. 확인하러 내려와요. 네네. 따로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난 내 친구랑 살았는데 그것도 소용없어. 그냥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살 때는 얘기가 좀 다른데 그 친구랑 살잖아요. 친구랑 그냥 그 계속 그냥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인인데? 응. 부모님이 조금 왜 문제?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여자친구 사귈 때 여자친구 어머니도 와보세요. 왜? 이게 딸 가진 부모님이라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나쁜 무서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생각에는 얘가 또 뻔히 집 어지르고 뭐 그러니까 어차피 집이 방배동이고 사무실도 방배동인데 방배동이 지금 어딨어요? 다 이렇게 오밀조밀 세 개가 다 모여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성인의 삶을 인정을 안 하는 건가 부모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외국은 좀 약간 문화가 좀 다른 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많다면서 외국은 안 그래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오히려 나라 알아, 독립하라고 이런 분위기인데 당연하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나가면 엄마가 되게 불안해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집 근처인데 치안이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지? 치안은 여기가 훨씬. 뭐 아무튼 엄마 뭐 밑반찬 또 막 김치 이런 거 갖다 주고 빨래 청소해주는 도와줘, 그런 거 하러 청소해주고. 와주시는 건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 혼자 살 때도 굉장히 좀 엄마한테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진짜 죄송한데 화 많이 내고 그랬는데 친구랑 살 때는 진짜 저도 되게 버리장머리였게 엄마한테 막 화내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친구랑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야? 그건 화내도 돼요. 그냥 원래 부모님이 이상한 거잖아, 그건. 좀 이렇게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다기보다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지. 자기 배 아파서 난 딸이니까. 배는 다 아파요. 세계 엄마들 다 아팠을걸? 그렇죠. 네. 근데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의 어떤 생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랑 어떤 베이스에서 나온 건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거는 어른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부모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 시대에 맞게 생활 습관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해라라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니까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면 자식이 행복한가요? 그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행복해져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터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왜냐고요? 왜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까 잘 되길 바라니까. 배는 다 아프다니까요. 잘 되길 바라니까. 100% 그렇게 하면 잘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식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그런 것만 잘하고 그런 거기 만 때문에 보셨지. 우리 부모님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또 저희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애를 낳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은- 우리 엄마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요. 부모님은 설득을 해야 된다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자주 찾아오시면 불편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게 뭔가 뭐 배은망덕하거나 싸가지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지. 혹시 건축학개론 보셨어요? 네, 봤어요. 거기서 보면 엄태웅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머니의 사시는 모습 보고 운단 말이에요. 대문 앞에서. 왜요? 힘들게 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막 투덜대고 엄마의 터치에 막 반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우는데 그게 비슷한 케이스라고요. 엄마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막 이래서 하는 건데 나중에 보면 엄태웅이 그 버렸던 그 게스 스펠링 틀린 티를 엄마가 10년이 지나서 입고 계시고 그리고 막 엄태웅이 막 사춘기 반항하면서 그 문 차고 나갔는데 문이 막 찌그러져 있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엄태웅이 나중에 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막 진짜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젊은 나이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막 귀찮단 말이에요. 고지식한 사람이 태클 거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와서 돌이켜보면 자기가 어떤 그 어머니처럼 정말 성인이 되고 자기가 자식을 낳을 나이가 됐을 때는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얘가 둘이 약간 핀트가 좀 약간 틀려요. 그 핀트가 얘기를 좀- 하는 게 아니야. 핀트가 좀 틀린데 어쨌든 간에 잠을 더 잤나? 아니 그러니까 뭐 둘 다 결국 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이거야. 쿨게 말도 맞고 인드라 말도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핀트 자체가 어긋나 있어. 나는 그리고 이게 인드라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리고 알겠는데 부모님이 희생해서 자식 키우는 거 맞지. 근데 이제 부모님도 자기 인생 찾으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시대가 근데 됐으니까. 누가 옳고 그르다는 건 결과적으로 없어. 시대가 됐으니까 이거는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는 그렇죠. 거지. 뭐 옳고 그름은 딸수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분이 결국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냐 이건데 우린 대부분 동거 자체는 찬성을 한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지. 굳이 이런 위험을 거. 감수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자 친구의 그 부모님이 불쑥 찾아오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나? 막을 수 없어요 그건. 막을 수 없나? 그렇죠. 그럼 애초에 못 막는 대로 저 하면 되겠네. 핑계를 한번 생각해 줘보죠. 오시원에 엄마 못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것 떠나서 불쑥 엄마가 찾아와도 정말 내 남자가 괜찮은 남자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돼. 막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여자친구잖아 이분의 우리 엄마 심장병 걸려 진짜로. 진짜 놀라서 진짜 기절한다. 그래도 남자랑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걸 엄마가 알고 있다면 진짜 그럴 수도 있나? 다르잖아. 몇 년 동안 사귄 걸 알고 있다면 그게 그 상황이 걸렸다고 공부하는 게 걸렸다고 해서 엄마가 막 기분 나쁜 상황이 만들지 않고 잘 설명을 해드리면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몇 년을 사귀었고 결혼할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렵네요. 진짜 어려운 문제죠. 답답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 남자분이야. 일단 남자이기도 하고 당장 분명히 명확한 그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회사가 차원으로 발령이나 내려갔다. 그 남자기도 하고. 그럼 남자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남자는 안 와요. 남자는 안 와. 근데 이제 그 갔는지도 모를걸? 네, 남자는 버림받아요.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충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건 사실상 나와 산다고 해도 독립은 아니거든요. 그지?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부모님은 계속 더욱더 신경을 쓰는 집안에서 있는 것보다 더 신경 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시원하게 고전 하나 잡아. 그렇게 걱정되면 부모 걱정되면 고전 하나 잡고 여기 생활하면서 부모님 오실 땐 여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말끔하게 돈으로 이중생활? 돈으로 걱정을 해결하세요. 모든 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어떤 고민을 들어도 저희가 어차피 뭐 정답이 아니고 현자도 아니고 무슨 나이가 뭐 7, 80 돼가지고 에헴 이러면서 가르쳐 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저희도 결국은 똑같은 세대에서 똑같은 고민을 똑같은 또래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친구들하고 그냥 술 한잔 하면서 하는 고민은 저희랑 카메라 사이에 놓고 고민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됩니다.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속 시원하진 않겠지만 저희 생각은 대충 이래요. 시원해요. 이게 넘긴 거예요. 넘긴 거예요? 네. 네, 그래요. 그 속상한가 봐요. 이거는 좀 추가님이네? 네.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공감! 나 뽕미스 마셔야겠다 빨리. 아 어딨어? 뽕립스 얘기를 좀 할까요? 아 해야 되겠네요. 뽕립스. 여러분이 팟캐스트 다운들 안 받아주시고 뽕립스. 플렉스 다운들 안 받아주시고 뽕립스. 생방송 시청자 안 해주시기 때문에 뽕립스. 끝났어요. 진짜요? 아주 그냥 짧게. 와.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뒤늦게 빨아봅니다. 뽕립스. 뽕수 맛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가 맛있어요. 뽕수를 다 먹었더니 갑자기 아닌가? 뽕립스. 근데 뽕립스가 그건 있어요. 뒤끝이 좋아요. 뒤끝 좋아요. 앞끝도 좋아요. 뽕립스. 뽕립스. 늦게 빨아봅니다. 뽕립스. 뽕립스요? 어쨌든 뭐 뽕립스. 끝났다는 거. 뽕립스요? 아 그리고 참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뽕립스.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예 화면 좀 봐요. 뜰 거예요 이제. 네. 뽕립스요? 그 라디오 스타 그 게시판 보시면은 네. 5분 제가 추첨해서 뽕립스요? 해피머니 상품권 드린다고 했잖아요. 뽕립스요? 여기에 되게 낯익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네. 뽕립스요? 왜냐면 글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뽕립스.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처음 보는 아이디가 2분이 있는데 뽕립스. 이분이 과연 뽕립스. 그 지금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뽕립스. 저한테 쪽지 좀 보내주세요. 확인하시고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맞았네. 뽕립스요. 네. 네, 그동안 저희 라디오스타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네네. 아무튼 뽕립스요. 헷갈려요? 네. 아니 어차피 저는 뭐 상관없어요. 협찬 안 해주셔도 돼요. 네. 어제 내려가서 편의점 가서 뽕립스 사 마셔야 되니까. 네. 그거 한번 마시면은 딴 거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뽕립스가 중독성이 좀 있고 아니, 몸에 굉장히 좋아서 뒤끝이 좋다는 게 되게 아, 중요하니까요. 뽕립스가 몸에 되게 좋아서 제가 한 달 동안 굉장히 건강하게 방송을 했는데 네. 제가 뒤지면 뽕립스 못 먹어서 뒤진 걸로.
협찬이 안 들어와서. 진짜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아 진짜가 아닌가 보면. 꽁입수요? 저희 가면은 빠따 했으니까 네. 후두부 가격하면 돼요. 네. 웬만한 인간이랑 후두부 근데 가격. 후두부는 안 아프게 죽으니까 제가 인중을 때릴 거예요. 아 인중. 여기를. 그쵸.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죠. 꽁입수요. 안 죽을 정도로. 이거- 꽁입수를 먹으면 인중도 튼튼해져요. 네, 인중이 이게 길어집니다. 근육 인증이 돼요. 네. 인증샷? 자, 아무튼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인증샷. 하고요. 인증샷. 이 방송이 끝난 뒤에 꽁입수. 네. 인증샷. 프로게이머 아카데미 여기- 마지막 조예요. 인증샷. 1라운드 마지막 조 드디어. 아, 그래요? 네. 꽁입수? 방송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꽁입수. 다음 주 화요일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꽁입수요. 인증샷.